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거 뭐야? 이거 의자 이거 뭐예요, 이거? 검증의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요. 검증의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요. 검증이야? 네. 명의보감에서 뭘 검증을 해요, 뭘? 인혁 씨한테 명의보감이란 명의보감이요? 저의 의미에 있어서는 되게 힐링되는 프로그램? 예. 명의보감의 가장 큰 주제는 농부증인데요. 아, 그럼요. 농부증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명의보감을 하게 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예, 농사일을 하면서 얻는 약간 질병. 예, 참 명의보감을 하면서 정말 많은 걸 알고 또 느끼게 되죠. 명의보감 진짜 저에게는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마음 모두 진짜 멋있게 너무 진지하고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멋있습니다. 누구신데 저를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지. 저 모르세요? 명의인데. 예? 오늘 처음 뵀는데요. 일단 이 옷을 입으면 약간 명의 선생님 맞긴 맞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건강한 백세 인생을 위해 명의보감이 찾은 오늘의 명의. 신경외과 조지영 전문입니다. 남다른 모습에 너무 반했어요. 아, 진짜요? 네. 아, 저한테 반했다고요? 그럼요. 아, 네. 혹시 결혼하셨나요? 그럼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냥 얘기 주셨구나. 그냥 칭찬이었구나. 그냥 빈말이었구나. 네, 아, 예. 그래도 이렇게 네네네.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 명예보감에 계셔가지고 예, 예. 갈수록 이게 더 발전하는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오프닝부터 너무 기분 좋은데요? 오늘 명예 선생님이 칭찬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칭찬할만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명의보감에 또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네. 명의보감, 명의보감 사행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요? 예. 예. 자, 명예로운 의. 의사는 야, 약간 준비하신 것 같은데, 약간? 보람찬 감. 감동적인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진짜 명의십니다, 진짜. 예. 약간 그거 준비하셨죠, 선생님? 아니, 안 했어요. 준비하셨죠? 안 했어요. 지금 안 했어요. 진짜 애드립으로 이렇게 하신 거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사실. 아, 그래요? 네. 혹시 오늘 선생님 주전공이 어떤 건지 제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신경외과 전문의이고 예. 신경외과라 하면 머리, 그러니까 뇌하고 척추를 전문으로 하는데 네네. 저는 그중에서 척추를 전문으로 수술도 하고 시술도 하고 치료도 하고 그렇게 전공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아유,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힘든 농사일을 하다 보면 몸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근육과 뼈가 상하기 시작해서 결국 신경 손상까지 입게 됩니다. 오늘은 신경이 손상되어 발생하는 질병들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신경외과 전문의와 함께 쿡쿡 쑤시는 신경척추 질환의 원인과 치료법, 그리고 예방법까지 낱낱이 공개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 마을에 왔다고 이제 아침에는 홍보하러 다녀야 됩니다. 준비되셨죠? 네네. 예. 자, 바로 가시죠. 네, 저쪽으로요? 가시죠. 예. 아, 선생님 가고 싶은 대로. 예, 이쪽으로 가시나? 따라오세요. 아, 그럴까요? 아, 예. 오늘 명의보감이 찾은 곳은 유유히 흐르는 한탄강 줄기를 따라 올라가 보면 푸른 산이 담벼락처럼 둘러싸고 있는 마을이 나오는데요. 정겨운 시골 풍경을 볼 수 있는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에 있는 비둘기낭 마을입니다. 이곳에서 만나게 될 주민들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는데요. 빨리 가볼까요? 야, 이 집은 약간 좀 옛날 분위기 나는데요? 오! 네, 멋있는 것 같아요. 와. 하여튼. 야, 잘하시는데? 운전? 야, 아버님 베스트 드라이버. 아, 그 농한기 때도 계속 이렇게 틈틈이 관리해 주시는구나. 내가 또 관리 안 하면 예.
배터리고 뭐고 방전이 돼가지고 아. 작업할 때 딱. 그러세요? 예. 아, 요즘 이제 의사 선생님이세요, 의사 선생님. 예, 허리 질환에 관련된 전문 의사 선생님. 이 농촌에서 늘 이제 그 건강에 그래도 아무래도 신경이 들써지니까 일이 힘들고 그렇죠, 그렇죠. 허리들이 병이 나가지고 아. 저도 그 수술을 했어요. 아버님 혹시 했는데도 허리 이게 관리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자꾸 다리에 마비가 오고 근데 수술을 하셨는데 아직도 불편함이 있으신 거네요. 4년 됐는데 네네. 해마다 이게 다시 재발되는 시기 돼가지고 이쪽 다리로 왔다 이쪽 다리로 왔다 번갈래. 네. 번갈아가면서. 네, 그럼 마비 증상은 다리만 오나요? 아니면 팔도 와요? 아니 다리만 와. 아래쪽만 네, 네. 그게 이제 마비가 된다고 하니까 몇 가지만 좀 제가 체크해 네, 아버님 볼게요. 잠깐만. 예. 조금만 일로 그래, 와보세요. 예. 예, 일단 제가 좀 잡아드릴 텐데 이렇게 한번 걸어보실래요? 제가 신경 기능을 조금 체크해 볼게요. 이 정도는 괜찮고 뒤꿈치 한번 들어보세요. 신발이 좀 그렇긴 한데 요거 이제 이렇게 이제 걸을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고, 네 됐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잡아드릴게요. 위험하니까 이제 오른쪽 다리 이렇게 한쪽으로 쓸 수 있는지, 네 반대쪽도 쓸 수 있는지. 그래도 아버님 지금 체크했을 때는 아이고 이 정도도 못한다는 아니니까 네. 그나마 다행이고 혹시나 이게 이제 체크를 했는데 못하시거나 휘청휘청해지거나 그러면 아 내가 다리 신경의 기능을 못하는구나 우리가 체크를 그 하죠. 마비 네. 오는 증상이 풀어지고 나면 네네. 다른 거는 뭐 아직 모르겠는데 네네네. 근데 특히 예. 저녁에 잠잘 때 그런 증상이 자주 일어나는 거 낮에는 덜하고. 예. 어느 정도 내가 수월하게 하면 쓰다가 그거를 딱 넘어가면은 신경 기능이 떨어지는 정도로 신경이 안 통하게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일을 줄이시는 게 좋은데 생업이 달려 있으니까 줄이지는 못하실 테고 요령을 피셔야 돼요. 요령. 아, 요령을. 요령을 피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하실 거. 좀 요령 펴서 조금 시간 더 걸려도 좀 요렇게 하시고. 예. 예. 아버님의 건강함, 허리 인생을 위해서 요령을 피워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버지? 네. 젊었을 때처럼 몸이 안 따라줘서 그렇게 그래요. 예, 맞아요. 네. 그래 건강을 챙겨. 화기애애한 두 사람이 다음으로 찾은 곳은 어딜까요? 인기척이 들리나요? 안 계시나? 네, 멍멍이 소리만 들려요. 계세요? 들린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희 MBS 명의보감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예. 의사 선생님이세요. 예, 마을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어르신들 불편한 데 있으면 살짝 뭐 진료도 해드리고 예. 바깥에서 너무 떨어가지고 너무 추운데 죄송한데 혹시 안으로 좀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너무 떨었어요.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 여기 봐. 진선주. 아, 진선주? 네, 우리 손주예요. 예, 안녕. 야. 아, 그럼 다들 나이가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네. 네. 어휴, 저는 또 어머니시고. 네. 네, 너무 똘똘하네, 애기가. 예, 네. 하연아. 아, 그래. 아, 낯을 가리는구나, 애들. 쳐다봐서 낯이 서러먹어. 네. 그럼 저기 어머니도 애기 좀 봐주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좀 봐주세요. 아이고, 허리 괜찮으세요? 그래서 애기 봐주는데? 지금 허리가 아파가지고 저 손주 딸 진성주도 잘 안 하네. 잘, 어머니. 허리 전문 의사 선생님이세요. 허리가 예. 끊어지는 것처럼 아파.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다고요? 안 아팠는데 저때 넘어지고서 붙습니다. 네, 어머니 어쩌시다가 넘어지셨어요? 아 저기 고추 개혁 받으러 갔다가 오다가 넘어졌어. 뭐 들고 있다가 그러면 아니, 그러신 그냥. 거는? 그냥 미끄러우니까 길이. 또 비탈길 갔구나, 또. 이러기에. 네. 그 저희가 이제 넘어졌을 때 제일 걱정되는 게 결국은 그냥 근육만 삐었나 뭐 근육이 놀랬나 이게가 제일 이제 쉬울 수 있는데 돌아 눕기는 괜찮으세요? 돌아눌 때도 아파. 아 그래요? 한번 엎드려 볼까요? 진통제 먹잖아요 이렇게. 아. 진통제 안 먹으면 꼼짝을 못해요. 네. 기침 한번 해보세요. 어디 울리는 데가 있어요? 뭐 키친 그 정도에서는 안 눌려. 네, 그럼 제가 좀 만져볼게요. 그렇게 눌리면 아파요 이거. 네. 네, 많이 울리지는 않으시지요? 네, 요렇게까지 막 앞에까지 넘어가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게 울림이 심하면은 그만큼 네네. 막 큰
질환이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조금만 압력이 올라가는 행동을 했을 때 특히나 이제 동작을 움직이거나 혹은 무게가 딱 걸려서 통증이 굉장히 심해지면 뼈의 골절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는 다행히 제가 쭉 눌러봤는데 실제로 이제 뼈가 다친 정도까지는 아니실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넘어지시면서 충격이 좀 갔으니까 예, 통증은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이번에 다쳐서 아프신 거는 좀 넘어갈 것 같아요. 예, 지금 진통제 드시는 정도 쓰면은 아무래도 통증은 조금 줄 것 같고 요대로 좀 잘 이제 써가지고 잘 진통제 써보세요. 먹은 게 예. 아픈 걸 몰라. 예. 피가 나야 이게 깨져. 몰라. 근데 진통제 믿고 막 쓰시면 안 돼요. 예, 막, 예. 그렇죠. 진통제 막 드시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어머니. 그거 믿고서 막 쓰라고 진통제 드시면 안 돼. 때문에 예. 진통제를 먹잖아. 아픈 걸 몰라. 와. 그래서 더 맞아요. 습관이 안 좋은 거야 내가 볼게. 그래, 맞아요. 약을 먹어서 좀 통증이 덜 느끼면 아 내가 몸이 그만큼 좋아졌구나 그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쓰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약을 지어드리거나 치료를 하는 게 물론 잘 쓰고 잘 하자고 쓰는 거는 맞는데 그거 먹고 이겨내서 내가 더 해라 더 써라 하고 드리는 거는 아니니까 맞아. 예, 약도 잘 쓰시는 게 필요하죠. 어머니도 이제 근데 충분히 알고 계시니까 예, 알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알고 계시니까 그거 관리 좀 하시고 내가 이거 먹고 일도 해야지 이거 아니고 내가 이거 먹고 좀 통증을 덜 느끼는 거는 좋지만 내가 적당하게 쓰고 그리고 건강하게 관리하고 어르신 건강 잘 챙겨서 증손주와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설레는 마음으로 명의를 기다리는 어르신. 네, 안녕하세요. 저희 MBS 명의보감에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쪽은 의사 선생님이시고요. 반갑습니다. 아, 예. 좀 있으면 이제 농한기 끝나고 이제 다시 농번기라 좀 서서히 또 이제 뭐 또 준비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지. 아이고야, 진짜 네. 벌써부터 막 고민이지 않으세요? 고민지. 무슨 농사 지세요, 아버님은? 네? 먼저 뭐 고추나 하고 뭐 네. 그거뿐이지. 뭐. 아 벼농사나 이렇게 벼농사. 아 벼농사나 고추농사. 혹시 고추농사 하면 허리 안 좋은 거 알고 계셨어요? 네. 아이고 역시 명희 씨. 왜냐면 예. 계속 따야 되거든요. 이게. 예. 그리고 따야 되니까 네. 힘들죠. 근데 뭐 어디 불편하신 거는 없으세요? 아이고 그냥 허리가 좀 아프고. 그렇죠. 예. 지금 아버님 허리 안 아프신 것 같은데 괜히 그냥 네. 선생님 옆에 있다가 약간 꾀병 부리시는 것 같은데? 네. 약간? 그냥 입장으로 담이 질린 것처럼 이렇게 다리까지 이렇게 지리더라고. 다 다리까지 저리시네. 다리까지 그래가지고 어저께 그저께 병원에 갔다가 또 아 병원 갔다 오셨어요? 네. 그럼 아버님 요렇게 해보세요. 오른쪽으로 반대쪽 왼쪽으로 요거는 괜찮고요. 요 오른쪽으로 이렇게는요. 그럼 여기가 좀 이제 더 뻐근하고요. 뒤로는요. 뒤로 또 여기가 좀 아픈 거. 그러면은 다리 기능이 괜찮은지만 좀 체크하고요. 네, 아버님 뭐 걷는 거는 이상 없으세요? 건 이상 없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 요렇게 문진부터 다리의 좌우 균형, 걷는 법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는데요. 과연 어르신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통증이 있거나 저리거나 증상이 신경 증상이 있다고 다 큰일 나는 거는 아니고 그게 이제 조절될 정도이면은 조절하셔서 쓰실 수 있고요. 네, 기능적인 문제까지 생겼을 때는 조금 더 우리가 체크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건데 그래도 아버님은 통증은 있어도 내가 쓰는 거는 문제 없다 하시고 또 오른쪽 다리 기능이 떨어지는 거는 아니니까 이대로 좀 이렇게 달래면서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통증 관리 잘해서 건강하게 지내세요.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발걸음을 서두르는 명의와 건강지킴이. 이번에 만날 주민은 누구일까요?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야 역시 집안이 따뜻해요. 아유 앉으세요. 아유. 자식분이. 두 대째예요. 아, 두 대째. 이건 하루에 우리가 몇 번씩 올라가는 거예요. 몇 번씩 번갈아 가면서. 이야, 금수는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사진이 너무. 사남매끼리. 아, 사남매. 효자죠. 사남매가. 다 효자예요. 제가 어디를 보고 제가 딱 효자인지 캐치한지 아세요? 저 뒤에.
요 앞만 의자 보고 덕을 좀 보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만큼 또 수월하게 또 근육도 좀 풀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많이 좋아져.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약간 허리 상태를 보니까 되게 약간 꼿꼿하게 좀 앉아 계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허리에 허리는 나는 우리 둘이랑 똑같아요. 한 10년, 근 10년 10년도 넘었죠. 허리 수술을 했거든요. 아, 두 분 다요. 예. 어떤 수술 하셨어요 혹시? 협착증. 네, 신경이 좁아져 있어서 그 좁아진 신경을 예, 풀어주는 수술. 예, 붙였다고 그러대요. 예, 그렇게만 했어요. 혹시 뭐 나사못 기구 같은 거는 삽입은 안 하셨고, 맞았죠. 예, 그런 것도 맞추시고, 예. 근데 그 수술 받고 나시고 나서는 좀 많이 괜찮아지셨어요? 그때는 뭐 걸음도 잘 못 걸었거든요. 예. 지금까지 그래도 꼿꼿하게 걸음 걷고 예. 다니는데 예. 이제 봄에 또 이제 이틀 다 끼고 농사를 하면 어떡할까 하는 네. 걱정이고 네. 이 어깨는 계속 아프고 그럼 어깨는 수술을 잘 받으신 거고 이쪽도 하셨어요? 왼쪽도? 이거는 안 했어요. 주사 맞고 네. 있어. 아파서. 지금은 또 나이가 더 많으니까 더군다나 또 수술 안 해주려고 할 거고 그렇죠. 큰 문제라. 그렇죠. 앞으로도 많이 쓰셔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예, 어머니도 번쩍번쩍 안으려면 어깨가 안 아파요. 아이고 안 끼는 몰라. 아니 지금도 이 번쩍번쩍 어머니 안아드려야죠. 예? 예? 어머니 이렇게 미인이신데. 예? 아이고 우리는 젊을 때부터 그런 짓은 못 해봤어. 어머니 서운하게. 아이, 그러면 아버님 제가 그래도 조금 어. 체크를 좀 네, 해볼까요? 그래도 네. 네, 한번 이제 누워볼까요? 네, 관절부터 좀 만질 건데요. 네. 허리 통증만 있으신 분이고 그거는 또 많이 쓰고 이제 그래서 아프신 분이라 이 척추도 굉장히 바르고 지금 관리도 잘 되어 있으니까 네, 요렇게만 쓰시면은 100세 인생 편안하게 쓰실 것 같아요. 아, 박수. 네, 일어나셔도 돼요. 네. 일어나셔요. 아버님 허리광 칭찬받았어, 선생님한테. 네, 칭찬하는 허리. 어머님도 한번 볼까요? 네, 어머님도. 네. 저도 한번 봐요. 네. 우리 어머니도 진짜 결과가 좋게 나와야 되는데. 네? 무릎이요. 아이고 봐요. 여기 조금 당기시죠. 네. 네. 아이고 어머님 근데 조금 운동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척추를 세우고 있는 주변에 있는 근육도 약하고 엉덩이 근육도 약해서 굉장히 이렇게 자꾸 힘이 빠져요. 등도 굽고 엉덩이도 아프고 그러니까 조금만 써도 피로해. 어쨌든 어머니는 강화 운동을 하실 때 조금 이제 걷기가 제일 수월하고 쉬우니까 조금 걷기부터 하시고 그러고 이제 할 수 있는 동작들을 제가 좀 가르쳐 드려 볼게요. 그래요. 간단히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네, 운동인가요? 한번 어떤 운동이죠? 한번. 자, 한쪽 다리를 이렇게 한번 내보세요. 네, 네, 그렇지. 그렇지. 저랑 이렇게 이제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고 손을 잡거나 벽이면 벽에 손을 대거나 네, 내미시고. 내미시고 그다음에 쭉 이렇게 배꼽 내밀어 보세요. 예. 배꼽. 그렇지. 저랑 딱 어이구 그렇지. 키가 제가 커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 배꼽 내밀기만 해도 여기가 힘이 들어가죠. 예, 그리고 벽에 대고 하시면 아마 조금 수월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허리 이렇게 세우는 근육 평소에 못 쓰시고 안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세우는 거, 요거 벽에다가 대고서 하나 10번만 세도 근육이 그동안 긴장이 쫙 되고 힘이 들어가. 네, 그렇게 하시고 쉬시고 하면은 어머니 요거만 했는데 지금 땀 나거든요. 네, 요거 10번만 하세요. 주민들과 함께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통증, 저림 등의 신경 증상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명의보감의 명품 강연 지금 시작합니다. 자,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 다들 모이셨어요? 네. 아유, 목소리가 아주 우렁차네요. 자, 지금부터 명의보감 명품 강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야. 정말로 매주 농촌을 돌아다니고 있지만 오늘 비둘기낭 마을 우리 어르신들 굉장히 유쾌하고 화기애애하고 엔돌핀이 돌고 있습니다. 너무나 지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어머님, 아버님에게 명품 강연을 들려주실 오늘 명의 선생님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경외과 전문의 우리 조지영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한 대 쓰게 또 이렇게 미인이시네. 좀 더 앞으로 오셔도 됩니다. 예, 왜냐면 제가 좀 얼굴 좀 작아 보이려고. 네, 제 역대급으로 진짜 최고의 예, 미모의 우리 여성 우리 명희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어떠한 주제로 혹시 강연을 준비하셨나요? 네, 그래서 지금이 이제 농사가 막 시작되는 시기잖아요. 또 여기 계시는 분들은 또 1년 내내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고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많이 일을 하시고 1년 내내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서 우리가 농부증이라는 병이 발생을 한다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농부증이라는 거는 병 자체는 아니고 이런 증상 저런 증상이 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흔한 질병이 척추에 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공하는 분야는 신경외과 분야 중에서 신경외과는 뇌, 머리에서부터 신경이 내려가는 척추까지를 우리가 전문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척추에 대한 얘기를 오늘 나눠볼까고 합니다. 야, 그래서 혹시 오늘 준비하신 게 이게 이 척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의 명품 강연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우리 몸의 중심이자 기둥인 척추. 척추 안에는 뇌에서부터 하체로 이어지는 수많은 신경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척추 안의 신경들은 노화로 인해 다양한 질환들을 일으키는데요.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해 신경질환을 예방하는 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유쾌하고 통쾌한 강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척추신경, 100세까지 건강하게. 척추라는 것은 무엇인가? 몸의 기둥이죠. 그죠? 우리가 이제 머리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목을 지나 등을 지나 허리를 지나 이렇게 엉덩이, 다리뼈를 연결해주는 몸의 기둥이에요. 그래서 이제 척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건데 실제로 척추다, 몸의 기둥이다 그러면 다들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뼈에 집중을 하셔요. 그렇지만 척추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은 몸의 기둥 역할을 하는 것뿐이 아니고 이 속에 노란색으로 이런 거 보이세요? 네네. 그게 신경이에요, 신경. 신경이라는 게 머리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목을 지나 등을 지나 허리를 지나 신경이 온몸으로 다 퍼져요. 그래서 목에서 나오는 신경이 어깨로 팔로 가고요. 등을 또 지나고 허리에서 나오는 신경이 엉덩이 다리로 가요. 그래서 그 신경은 소변 보는 곳, 다리 보는 곳도 가고 그래서 이 중요한 신경이 척추 안에 보호받고 있어요. 우리 머리 안에 뇌도 신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호받으려고 단단한 머리뼈 속에 둥둥 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척추의 안에 있는 이 신경도 척추뼈 안에 들어서 보호받아요. 그래서 척추의 기능은 크게는 두 가지죠. 이제 뼈의 역할, 관절의 역할을 하는 기둥. 그리고 신경을 보호하는 신경 보호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척추 얘기를 앞으로 계속 하겠지만은 오늘 제가 신경외과 의사로서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신경을 조금 더 잘 관찰해보고 신경통을 잘 다스리고 또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쓸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얘기를 주로 하게 될 거예요. 척추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척추는 아까 신경도 보호하고 기둥 역할도 하는데 척추는 크게 이렇게 기둥을 역할을 하는 큰 뼈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하나 쌓여 있는데 허리뼈가 5개, 등뼈가 12개, 목뼈가 7개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전부 다 통뼈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움직이겠지요, 그죠? 그래서 뼈하고 뼈 사이에 이렇게 고무 바킹처럼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디스크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디스크는 원래는 수분도 촉촉하고 탄력도 있고 쫀득쫀득해요. 그래서 뼈하고 뼈 사이에 디스크가 들어있어서 움직임을 딱딱 잡아주기도 하고 뭔가 퉁퉁퉁 걸어도 충격도 흡수해주기도 하고 관절에 이렇게 딱 받쳐주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디스크이죠. 근데 이제 척추는 이제 기둥 역할을 하는 뼈와 디스크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런데 요 뒤편에 우리 허리 가운데 만져보면 오돌도돌 만져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허리뼈 중에 후관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관절이다 얘기죠. 그래서 요거 한번 볼까요? 뒤쪽? 이 관절은 위에 뼈, 아래 뼈가 연결되어 있어요. 관절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옆으로 돌려요. 근데 이거 관절 역할을 못하면 얘가 삐뚤어지거나 아니면 안 움직이거나 그럴 수 있어요. 척추는 몸의 기둥이자 신경을 보호하는 척추뼈, 쿠션 역할을 하는 디스크,
허리 움직임을 안정화하는 후관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농부증에 시달리고 있는 농민들. 농부증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인 허리 통증의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척추가 아프다 그러면 기둥 때문에 아플 수도 있고 뒤에 관절 때문에 아플 수가 있고 그런 거는 다 신경이 또 어떻게 안에 들어있는 거를 어떻게 자극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 다르게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둥 역할을 하는 것 중에 디스크가 어떻게 변화가 되나 한번 알아볼게요. 퇴행성 신경질환 디스크.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쫀득쫀득하고 탄력 있고 그런 수분이 많은 디스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통통하고 하얗게 수분을 머금고 있게 보이는데 많이 걷고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디스크가 자꾸자꾸 닳아요. 우리 타이어 닳아지듯이. 그래서 퇴행성 변화라는 거는 이제 점점 닳아서 나빠지는 거를 의미하는 건데 점점 나빠지니까 디스크가 쫀득쫀득하지도 않아. 그러고 이제 닳아서 딱딱해져요. 그리고 수분도 많이 없어서 같은 압력을 받거나 똑같이 일을 하는데 디스크 속에서 얘를 갖다가 충격 흡수를 못해요. 네, 그러니까 조금만 움직이다가도 속에서 툭 찢어져요. 그러면 아이쿠 허리 아프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기침을 콜록 했는데 어이구야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압력이 올라가거나 힘을 받을 때 디스크가 나빠졌기 때문에 이제 나빠지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우리가 디스크 터졌다 그러면은 이제 디스크가 나빠진 디스크가 신경이 있는 쪽으로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삐져나와서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신경을 다시 한번 보면 안에 원래 들어가지고 기둥 역할만 해야 되는 디스크가 삐져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툭 튀어나오니까 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신경이 아이고 눌려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허리 움직일 때마다 신경이 찌릭찌릭 눌려요. 어떤 신경이 눌리는지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다리가 엉덩이가 아프다. 어떤 분들은 옆에가 땡긴다 막 이러셔요. 이제 그게 디스크 병이죠. 노화로 인해 디스크의 수분이 빠지고 딱딱해져 수축하는 증상을 퇴행성 디스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수축된 디스크가 신경을 자극해 허리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만약 이런 신경통 치료 시기가 늦어진다면 증상이 악화되어 신체 마비 증상까지 올 수 있는 위험한 질환입니다. 다리 쪽에 약간 찌릿찌릿하는 증상이 있다 그러면 약간 디스크를 약간 의심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꼭 그렇다고 디스크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경이 누르는 증상은 우리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협착에서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디스크는 이제 갑자기 생길 수 있어요. 다리 저림이 이제 디스크가 안에 잘 들어 있다가 갑자기 삐져나와서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좀 갑자기 아플 수 있고 젊은 사람들이 좀 디스크가 나빠지기 시작할 때 터질 수 있지요. 물론 나이 드신 분들도 낡아서 흘러나오기도 하고 신경을 누르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오히려 협착 때문에 신경을 누르는 게 더 많아요. 그럼 지금부터 협착 얘기를 살짝 해볼게요. 퇴행성 신경질환 척추관 협착증. 아무래도 좀 나이가 들면서 나빠지고 생기는 병이 협착증이라는 병이에요. 제일 많이 들어보잖아요. 사실 이제 협착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가 이제 아까 봤던 우리가 이제 뼈를 이제 단면을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툭 잘라 보니까 아까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 뼈가 있고 이게 뒤쪽이에요. 뒤쪽에 관절의 역할을 하는 뼈가 있고 그 사이에 신경이 이렇게 보호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상인데 우리가 이제 관절이라는 것도 더 주변에 뭐 인대도 있고 하여튼 관절을 꼭 잡아주는 애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쓰고 움직이다 보니까 커져. 비후해진다 그래요. 커지는 건데 우리 농사일 많이 하시고 많이 쓰시니까 손 지금 이렇게 해보세요. 다 이렇게 굳은 살 막 있으시잖아요. 어머니 농사 안 지시는데 너무 깨끗하신데? 그래서 굳은 살 베는 거랑 똑같아요. 허리 구부렸다 폈다 움직였다 돌렸다 많이 하시고 힘쓰고 하니까 여기가 힘이 많이 막 들어요. 그래서 관절이 뚱뚱해지고요. 속에 있는 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는 여기서는 인대를 표현한 건데 인대도 굵어져요. 그러니까 신경이 동그랗게 널널하게 가야 되는 신경이 여기는 동그래요 안 동그래요? 안 동그래. 좁아졌다. 그래서 신경이 눌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협착증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협착이라는 게 신경이 눌리니까
어떤 신경이 눌리는지에 따라서 증상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허리에서 협착이 생겼어요. 그러면 허리에서 신경이 눌리니까 허리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오래 막 걸어가니까 신경이 안 통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리가 저리다 그러다만 저릿저릿하고 저리고 그런 증상이 심해지면은 발바닥이 감각이 둔하다. 남의 살 같다. 그런 증상을 다 신경이 눌려져서 오는 증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협착의 정도에 따라 조금 다른데 대부분은 처음에 협착이 시작되고 그러면 다리 증상이 오는데요. 그러니까 좀 오래 걸으면 걷다 보니까 증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경이 눌려 있으니까 100% 일을 못해. 그러니까 내 평소에는 100m 잘 갔는데 지금은 못 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다가 아이고 신경이 저리고 신경이 눌러서 일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경이 통해야지 더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조금 내 딴에는 조금 더 쉬어서 가야겠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쉬시는 건 아니고 조금 이렇게 구부리셔요. 네, 이제 허리를 구부리는 이유는 관절이 조금 벌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신경의 공간이 넓어져요. 조금.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관 또는 추간공이 좁아져서 요통과 신경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합니다. 만약 허리를 펴는 것보다 구부리는 게 편하고 저림 현상으로 오래 걷지 못해 자주 휴식을 반복하거나 엉치가 빠질 것 같고 다리 감각이 무디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또 등과 허리가 점점 앞으로 굽는 것 같다면 척추관 협착증이 의심되니 가까운 병원을 꼭 찾아주세요. 요즘에 와서 내가 길을 걷거나 하면 중심이 자꾸 흔들린단 말이에요. 네. 그 나이가 많겠지. 이게 무슨 뭐 신경하고 상관이 있는 건지. 네, 상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심을 못 잡는 것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크게는 신경이 기능을 못 하는 건데요. 사실은 단순히 나이가 드시는 것만으로도 그럴 수는 있지만 그 정도가 내가 좀 너무 내가 생각하기에 안 좋다, 과하다 하시면 분명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신경 기능이 떨어져서 몸이 휘청거리는 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머리에서부터 출발하는 신경이 굵은 신경이 목에서부터 이렇게 찡겨서 눌리면 휘청휘청 마비가 오고 못 걸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아예 그냥 머리 자체 내에서 약간의 이제 혈관이 좀 좁아지거나 안 좋은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의 구분은 실제로 증상 자체로 구분하기는 쉽지 않아요. 비슷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 증상이 지속되면 사실은 속을 들여다보는 걸 한 번은 해봐야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게 인지가 되는 거면 그냥 넘기실 일은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아이고야, 또 선생님 또 소문 듣고 오셨군요. 저쪽에 앉으시면 됩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네. 예. 이제 기회가 되셨으니까 자 전부 다 만세. 자, 그렇죠. 한번 한번 스트레칭하게 만세하고 고개 한번 뒤로 쭉 젖혀보세요. 네, 혹시 이렇게 고개를 쭉 젖히셨을 때 아래로 쭈룩쭈룩 아우 신경통 내려가 하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저요, 선생님. 아유 큰일 났네. 어르신들 다 괜찮으세요? 네, 그럼 내리시고 자 고개를 옆으로 요렇게 반대쪽으로 요렇게 괜찮으세요? 네, 그래도 다 그나마 괜찮으시다, 그죠? 그래서 이제 목에서도 이제 그래도 다행히 어르신들은 다 괜찮으신데 신경이 이렇게 할 때, 네. 그걸 할 때 뚝 소리가 나는 거는 그건 괜찮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몸에도 이상한 소리가 나면 걱정되시는 거야, 어르신들.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 소리가 나는 것 자체는 병은 아니에요. 이제 관절을 움직이면 우리 뭐 손가락에서 뚜둑뚜둑, 허리에도 뚜둑뚜둑.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면 시원하다 뭐 하시기도 뭐 일부러 내시기도 하는데 실제로 소리 자체는 그렇게 뭐 지금으로서는 병이다 할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 아내의 잔소리에 스트레스를 받으셔야죠. 그런 거에 스트레스 받으셔야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목 얘기를 했는데 이제 목에도 신경이 지나가는 것 때문에 눌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목에서 신경이 누르면 그 아래로 가는 증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이 아프다 뿐이 아니고 어깨가 빠질 것 같아 혹은 이제 팔이 땡긴다, 저리다 할 수 있고요. 막 뭘 물건을 들려니까 힘이 안 들어가, 아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 그것도 다 목에서 신경이 눌려서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통증이 있거나 저린 정도는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호전할 수 있는데 기능이 떨어지는 거 몇 가지 체크하는 거는 내가 제대로 걸을 때 다리에 힘이 빠지진 않는지, 그다음에 까치발을 들고 걸을 수 있는지 요 정도만 체크해 보셔도 적어도 힘이 빠진다 안 빠진다 정도는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있을 때는 신경을 제대로
넓혀주는 그런 이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어요. 척추 신경질환 어떻게 치료할까요? 병원에 저는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오면은 제일 먼저 체크를 하는 거는 기능이 어느 정도냐, 나는 신경 기능이 어느 정도냐, 이거를 제가 체크를 다 해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치료의 정도를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실제로 협착이 시작되었다. 그러면 간단한 약물 치료로도 신경통이 조금 완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약만 좀 써도 아까 제가 이제 적응을 시키는 약이죠. 어떻게 보면 염증도 깔아앉히고 순환도 잘 되게 하는 그런 약을 좀 써서요. 약물 치료를 우선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물리치료로 신경통이나 근육통이 오는 것을 치료를 통해서 그런 통증을 좀 줄여볼 수 있어요. 그런 단계를 했는데도 별로 좋아지는 것보다는 더 나쁘다. 그러면 요즘에는 이제 주사,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몸 속에다가 제일 좁아진 자리에다가 요 자리에다가 약을 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주사 치료를 하면 염증도 가라앉고 붓기도 깔아앉고 그러면서 또 증상이 좋아지시면 한참을 내 걸로 잘 쓸 수 있다. 그리고 한참을 내 걸로 강화시키는 운동 정도는 하겠다. 이렇게 이제 주사 치료로 가는 경우가 그 다음 정도의 치료 정도가 되겠어요. 척추관 협착증 초기 치료법에는 약물 치료, 물리치료, 주사 치료와 같은 보존적 치료가 있습니다. 꼬리뼈에다가 이렇게 주사를 놔가지고 뼈 주사라고 그러는데 그걸 자주 맞아도 인체에 상관이 없어요. 뼈 주사를 자주 맞는 것은 몸에 좋지 않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주사에는 아까도 제가 신경이 썩내는 걸 좀 가라앉히는 약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거기에 일부 스테로이드 제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스테로이드라는 제제는 많이 쓰거나 자주 쓰면 좋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 난 주사 맞으니까 좋으니까 여기 가서도 한 대 맞고 말 안 하고 딴 데 가서 또 맞고 좋다 이거예요. 또 소문 듣고 딴 데 가서 또 맞고 그러면 병원에서 잘 몰라요. 이게 어느 정도 약을 쓰고 계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과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물론 치료가 여기 치료가 내가 힘들어서 병원을 바꾸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도 그 전에 했던 치료를 알려주시는 게 좋고 여러 병원을 교차해서 주사를 맞으시는 거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야 이제 횟수나 약물 관리가 되거든요. 예, 아버님 주사 맞으시는 걸로 효과를 보시는 분들은 있지만 절대로 과해지시면 안 돼요. 아니 그리고 한 가지 네, 그 협착증 수술을 한 사람이 네, 이제 다시 재발되는 것 같아서 네. 걸을 때 마비가 오기 때문에 네, 가서 주사를 맞으면은 네. 그 치료가 얼마 정도 효과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협착증 주사 치료 얼마나 효과 있을까? 우리가 약을 뿌린다고 똑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네, 기름칠한다고 이거 뭐 100% 좋다 하면 좋겠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도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신경에 약을 뿌리니까 몇 년을 괜찮다고 그래요. 약만 뿌렸는데 적응도 되고 좋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또 그렇게 적응하시는 거고 어떤 분들은 주사를 맞았는데 하루도 효과 없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병의 정도나 이제 본인이 증상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서 사실은 뭐 누가 좋다고 해서 내가 좋은 거는 아니고 네, 누가 2년 간다 그래서 내가 2년 가는 거는 아니에요. 다 개개인의 차이가 다 있네요. 네, 그렇죠. 네, 정도가 다 다르니까요. 주사 치료는 스테로이드 과다의 위험과 개인마다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담 후 치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사를 했는데 약만 뿌리는 것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요즘에는 시술, 수술 말고요. 시술이라는 거를 하게 되는데 시술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아주 뼈를 긁어내거나 없애거나 하는 거는 수술인데요.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다음에 이제 관을 집어넣거나 풍선으로 부풀리거나 그래서 속에서 신경이 누르는 걸 좀 풀어줄 수 있도록 하는 시술을 해보는 게 그 다음 단계 정도가 되겠어요. 하지만 모든 환자들이 그런 치료에 다 나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수술까지 필요한 환자분들이 계세요. 척추 신경질환 수술적 치료법.
이제 요거는 이제 수술의 사례예요. 그래서 아주 심한 경우죠. 그래서 여기 아까 그 모형으로 봤던 거를 실제로 우리가 MRI라는 사진을 찍어서 속을 들여다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보니까 신경이 동그랗게 있어야 되는 공간이 지금 거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만큼 신경이 좁아져 있으니까 이거는 거의 그냥 신경에다가 못 묶어놓은 거랑 똑같아요. 신경이 그 밑으로 안 통한다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증상이 심하고 소변 보는 거, 대변 보는 것도 힘들고 버스 정류장 한 정류장을 못 가셔. 예, 그랬을 때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 신경을 제대로 풀어야 되겠다 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요즘에는 기술적으로 이제 조금만 구멍을 뚫어서요. 수술이에요. 그래도 수술을 해서 신경이 이렇게 좁아졌던 거를 깎아내요. 이렇게. 그러니까 신경이 원래 좁아졌던 게 어떻게 됐어요? 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르는 거를 없애주는 거. 이제 사진을 다시 보시면 이거는 옆에서 찍어본 사진인데 기둥을 이루고 있는 뼈가 있고 뒤에 관절을 이루고 있는 뼈가 있고 여기 하얀 공간에 줄처럼 내려가는 게 신경줄기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뒤쪽으로 접근을 해서요. 뒤쪽에 구멍을 뚫어서 수술을 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수술을 하니까 이번에는 신경줄기가 다시 통과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술을 하는 방법은 아주 협착이 심해졌을 때 결국에는 너무 눌러 있는 거를 통증뿐이 아니고 기능을 회복시켜 주려면 이제 깎아내는 우리가 신경 감압 수술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협착을 수술을 했다 그러면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신경을 뚫어주는 게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수술법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신경을 깎아내기만 해가지고서는 기둥 역할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그분은 신경은 많이 눌렸지만 기둥 역할을 하는 뼈, 그러니까 여기 기둥뼈들은 다 기능을 다 하고 계시는 분인데 어떤 분들은 그냥 좁아진 것뿐이 아니고 뼈가 기둥 역할을 못하고 들썩들썩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뼈를 깎아주는 수술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기둥 역할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인공 디스크와 나사못으로 유합술을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수술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기둥 역할도 할 수 있고 신경도 통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완벽하게 우리가 수술이 돼야 되는 경우는 수술로서 해결을 하는 것이 결국은 제일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척추관 신경이 심하게 막히게 되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수술적 치료에는 얇은 특수관을 삽입해 신경을 압박하는 병변을 제거하는 미세 현미경 감압술과 약화된 척추뼈가 바르게 지탱할 수 있게 나사못을 이용해 인공장치를 부착하는 나사못 고정 유합술이 있습니다. 결국은 안 생기게 하면 좋겠다. 가 더 나은 이야기잖아요. 그죠? 혹은 생겨 있는데 내가 다른 부분으로 강화를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걷기 운동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죠. 그중에 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척추 건강 지키는 생활 운동. 일단은 누워서 하는 거예요. 좋다. 누워서 한다니까 너무 좋다. 누워서 하는 운동이니까 쉬울 것 같죠? 아, 누워서요? 아유, 편하죠. 뭐, 누워서. 예. 밥만 먹고 맨날 들어누워 있는데 뭐. 저. 예. 그러니까 이제 들어 누워 계실 때 그냥 들어 누워 계시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운동이에요. 네, 자, 차렷 해볼까요? 아, 차려. 아, 편하죠. 이 정도는. 네, 어디 한번 볼까요? 네. 네. 제가 네. 허리 속에 손을 한번 이렇게 넣어보면 보세요. 허리가 이만큼 떠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허리 곡선이 있어서.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강화하는 운동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지금 여기 속에 손을 집어넣었어요. 느껴지세요? 네. 네. 내 손을 배로, 등으로 누른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반대로 드는 게 아니라. 그렇죠. 목 들지 마세요. 목 들으면 안 돼요. 네, 안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힘 빼세요. 엄청 쉬워 보이죠? 이 허리가 떠 있는 게 정상이 아닙니까? 허리가 떠 있는 게 정상 맞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운동이에요. 운동. 우리가 항상 바른 자세를 하면 피는 것만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근육이 또 약해지는 분들이 계세요. 와, 너무 네, 힘든데, 이거? 네, 이거- 이 집에서 한번 오늘 당장 돌아다 해보세요.
이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그죠? 예. 네. 방금 그 똑같은 자세를 조금만 더 잘하게 되시면 앉아서도 하실 수가 있어요. 앉았어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사무실에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래도 뭐 직장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일어서지 않고서도 내 근육을 잠시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등받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아 편하다. 아, 예. 그런데 허리가 이렇게 떠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 맞아요. 예, 그러면 그 속에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손을 좀 넣고 하시면 아, 내가 내 손을 누르는구나 안 누르는구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넣고 하시면 좋고 요령이 좀 생기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 예, 왜냐하면 넣는 것도 귀찮고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 손을 넣었어요, 만약에. 이거를 누른다 생각해 보세요, 앉아서. 그렇지?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렇게 힘을 주고 5초간 혹은 10초간 있는 것만으로도 근육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힘 빼볼게요. 네, 이거 하나도 눈치 안 보고 앉아 계시면서 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죠. 그러니까요. 전혀 눈치는 안 보이는데 너무 힘듭니다 생각보다. 힘들어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건강에는 노력이 따른다. 바닥에 바르게 누운 상태로 손바닥을 허리 아래에 넣어주세요. 손바닥을 누르듯 허리를 바닥에 붙이고 10초간 유지해주세요. 등을 곧게 펴고 앉아 손바닥을 허리 뒤에 넣은 후 허리를 등받이 쪽으로 붙여 10초간 유지해주세요. 약간 똑바로 누워서 누르는 거 하나 배우셨잖아요. 이번에는 엎드려 볼게요. 엎드리는데 배 밑에 이거를 대시면 안 되고 골반 밑에 대시면 돼요. 골반이요? 예. 네.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러고 이렇게 엎드리시면 실제로 우리가 허리가 많이 이제 등이 굽으신 분들은 엎드리는 것조차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잠시 엎드리는 것만 해도 충분히 어깨나 등이 펴지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 실제로 그냥 엎드리시기 힘들 때는 이렇게 밑에 골반 밑에 베개 하나 대시면 또 곡선이 좀 편안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양쪽 다리를 모아보세요. 네. 그리고 드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머님들 절대 못 하실 것 같죠? 네, 네. 이거 되게 힘들어. 어머니 한번 해보실래요 이게? 네. 네. 한번 일어서 보시고 또 저희 또 아버님 한번 해봐야지. 아버님 한번 나. 절대 나는 이거 절대 못 하겠다 하시는 분 한번 해볼까요? 응. 그러니까 움사는지 아닌지 한번 내가 봐야 되겠네. 여기가 다 명인시네요. 네. 괜찮은 데가 올라간다.